자, 반갑습니다. 오늘은 개축일주에 대해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. 자, 천간의 개수는 천간의 식간 중에서 제일 마지막 글자입니다. 그죠? 그리고 이 축이라는 것도 지지에서 제일 마지막 글자예요. 그러면 제일 마지막 음과 또 지지의 마지막 음이 같이 만났기 때문에 이 개축이라는 것은 안으로 모아진 차가운 음의 결정체다. 이 개수라는 것은 지지의 자수잖아요. 그죠? 자수는 수기운이거든. 수기운. 순수한 수기운의 결정체예요. 그것이 이 응집되어 있다는 거죠. 지금 개축을 보면 따뜻한 기운이라고는 느낄 수가 없잖아요. 그죠? 전혀 화기운이 없어요. 이 얼어붙은 땅이 또 나에게는 뭐냐 하면 다른 것도 아니고 편관이네요. 편관은 나에게 있어서 뭐예요? 시련이에요, 시련. 그리고 어려움이란 말이에요, 어려움. 이 편관은 우리가 살이라고 얘기하거든요. 살이라는 것은 내 몸을 뭔가 칼이라든가 뾰족한 걸로 콕콕 찌르는 그런 형국이기 때문에 세상 살아가면서 늘 희한하게 좀 어려움이 많고, 또 편관은 일복이에요. 그리고 책임감이거든요. 일이 많아, 일이. 내가 책임질 일이 또 많아요. 그죠? 이런 것들이 나한테 와서 나를 힘들게 하고 내 몸을 많이 상하게 합니다. 왜냐하면 토국수 하잖아요. 나를 극하는 성분이죠. 생하는 게 아니라 나를 극하는 성분이기 때문에 항시 주변에 그런 위험이라든가 이런 좀 어려움들이 도사리고 있다. 자, 축이라는 것은 묘지예요. 그죠? 어떤 묘지냐면 사유축의 묘지다. 그리고 해자축의 묘지죠. 그러니까 딱딱하게 차가운 기운이 얼어붙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, 사유축은 금이잖아요. 금의 묘지, 고지라는 것은, 이 금이라는 것은 일단은 물질이기 때문에 일단 여기 안에 들어가면 나오질 않는다는 거예요. 잘 쓰지 않고 그러면서 재물을 잘 챙길 수 있는 그런 기운이 함께 내포되어 있다. 지금 이 지장간에도 화기운이 없다 하더라도 이 화는 바로 나한테는 재성이잖아요. 화가 없다 하더라도 금의 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속에서 한번 들어온 돈은 절대 나가질 않는다. 그러니까 애끼고 모으는 데는 지금 탁월하다. 이렇게 보일 수 있겠죠. 그리고 이 12운성으로 볼 때는 관대의 물성을 가지고 있다. 관대는 제복, 제대로 차려입은 의복을 갖춘 상태다.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. 그것이 지금 편관입니다. 편관은 나의 직업이거든요. 그죠? 내 자리고. 그러면 관대 이런 의복을 제대로 입고 편관의 자리에 있으려면 이 개축이 정말 올바르게 잘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? 남들이 볼 때는 아 그렇다 하는 그런 직업으로 가야만 그래도 내 살 길이 열릴 수 있는 그런 일주다라고 보여지죠. 그래서 직업적으로 볼 때도 이 축이라는 것은 일단은 묘지잖아요. 그죠? 묘지. 묘지면서 관대의 물성을 가지고 있어요. 그러면 이건 뭐냐면 우리 묘지라는 것은 활인이거든요. 활인. 의학업, 종교 이런 쪽과 관계가 많이 있는 직업을 이제 선호하게 되고, 또 하나는 이 묘지기 때문에 또 묘지업과 관련된 그런 직종에도 종사할 수 있는데, 이 활인이란 것은 실제적으로 뭔가 내 몸을 헌신해서 남을 잘되게 하는 그런 일을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. 그래야만 이 편관의 이런 살을 잘 풀어나갈 수가 있겠다. 이게 바로 살인 상생이라는 거거든요. 그래서 한번 지장간을 한번 같이 살펴볼까요? 자, 지장간에는 계신기가 있어요. 편관이죠. 편관, 편인, 비견. 자, 편관이 편인을 생겨주고 있어요. 그 다음에 편인이 비견을 생겨주고 있네요. 그래도 이 어려움을 참고 내가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원동력은
그래도 이 편인 인성과 비견이 있다는 거잖아요. 그죠? 이 어려움을 잘 참고 내 자신의 어떤 의지와 근성으로 이 삶을 잘 참고 해결해 나간다.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. 특히나 이 편관이 편인을 살인상생해주고 있거든요. 편인이란 것은 겉으로 드러내 보이지 않는 마음이에요. 내 안으로 들어가는 기운이죠. 그죠? 혼자서는 외로워요. 근데 이 어려움을 스스로 말을 하지 않고 표현하지 않고 참고 인내를 하거든요. 그래서 악착 같은 그 근성으로 꼭 성공을 하는 그런 명이에요. 그래서 우리가 이 살인상생은 세상을 진짜 좀 처절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면을 좀 볼 수가 있어요. 왜냐하면 정인이 아니고 편인의 마음이거든. 늘상 마음 한구석은 허전하고 외로워요. 그래서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이 편인을 여기 천간에 올려보면 바로 이것은 뭐냐 하면 양의 기운이에요. 12운성으로. 양은 뭐냐 하면 교육적 물상이잖아요. 기르고 그 다음에 요양하는 그런 물상도 되죠. 그럼 여기가 편인이니까 어머니죠. 어머니. 어머니가 요양의 물상을 가지고 있고 내가 어머니를 좀 봉양하고 모실 수 있는 그런 기운. 그러니 어머니와 인연이 좀 깊다.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죠. 직업으로도 이런 쪽과 관련된 아까 활인도 말씀드렸죠. 활인업. 이런 쪽과 관련된 일을 한다면 대단히 성공할 수 있는 명이에요. 왜냐하면 이 축은 압착이거든요. 압축, 압착했기 때문에 여러 군데 돌아다니고 움직이는 기운이 아니잖아요. 한 곳에 딱 머물러 있거든요. 이 자리에서 꼼짝없이 나의 직분에 충실하는 그런 명이다. 특히 이 편관이라는 것은 의협심이에요. 의협심. 그리고 명예고, 자존심.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해요. 그래서 나한테 주어진 어떠한 명분 있죠. 명분. 목표. 이게 확실히 주어진다면 내 몸을 사리지 않고 세상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형국이기 때문에 진짜 사회에서 필요한 인재로 쓰여진다면 대단한 일을 해낼 수 있는 그런 일주다. 그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실은 이 편인이 지금 양지에 있기 때문에 본인의 어떤 자격이라든가 기술, 전문성 이런 것들을 하나를 제대로 뚫어가지고 그 자격에 맞춰서 살아나간다면 실제로 크게 어려움이 없겠다. 이렇게 보여집니다. 근데 그러지 않고 그냥 평범한 삶을 살면 반드시 편관의 어려움과 위험에 노출될 수 있고 심지어 이 편관이라는 것은 살이기 때문에 나를 치는 기운이잖아요. 나를 극하잖아요. 그럼 내 몸이 어떻게 되겠어요? 아까 개축이 백호라고 그랬잖아요. 백호대살. 병을 얻을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. 여기 암인자가 있다고 했죠. 이런 기운 때문에 목숨까지 위태위태 할 수 있는 그런 운을 맞을 수도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 신금을 활용해서 반드시 이 전문성, 자격, 기술을 익혀야 됩니다. 그리고 한 곳에 매진해서 올인해야 돼요. 여기저기 돌아다니지 말고. 그래야만 내 살 길이 열려진다.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. 자, 여기 기축을 올려보면 편관이죠. 그죠? 편관. 근데 뭐예요? 묘지잖아요. 그죠? 자, 묘지면서 아까 관대요, 편관이에요. 이 묘지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 12신살로 볼 때는 화개살이라고 얘기하죠. 이거는 뭐냐면 마음자리 공부하는 거예요. 종교적 물상이라는 것은 내가 누구인가를 알고 나로 돌아가는 그런 마음자리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. 그래서 나를 볼 줄 알아야 돼요. 남을 원망하고 탓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왜 이럴 수밖에 없을까?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는 얘기예요. 그래야만 그것이 살인상생이 돼서 나한테도 힘을 실어주지 다른 사람을 탓하고 원망하는 마음이면 그것이 나에게 비수가 돼서 도리어 살성으로 나를 치는 기운이에요.
그래서 반드시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또 사회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그런 마음을 먹고 세상을 살아나간다면 이 개축의 백호라든가 또 온갖 양이로서의 그 살성을 충분히 이겨내서 그 살의 위험을 더 높일 수가 있겠다. 이렇게 보여집니다. 과거에 이 백호살이라든가 양인살은 나라를 위해서 촉개같이 목숨을 내놓은 그런 사람들이에요. 왜냐하면 이 평관은 명분이거든요. 모이자, 나라를 위해서 한번 우리 목숨을 바쳐보자, 이런 명분이 서게 되면 목숨 아까워하지 않아요. 자기 몸을 아까워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. 물론 이제 남들이 볼 때는 그런 어리석음도 있어 보여. 왜 저렇게까지 일을 하나, 그죠? 그래서 제가 그랬죠. 정말 아까 편인의 그런 자격증을 가지고 내 자격을 가지고 소신껏 사회를 위해서 큰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명의로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이제 좋겠죠. 자, 여명과 남명에 있어서 한번 보면, 자, 남명에 있어서는 지금 화기가 없죠. 나의 배우자는 지금 현재, 근데 정축에 와 있네요. 묘지에 있어요. 내 아내의 묘지 자리에 있다. 그러면 아내의 관계가 어떻겠어요? 썩 아름답지 못하죠? 내 아내가 건강상 문제도 올 수 있죠. 그리고 여명에 있어서도 기토죠. 아까 기축, 묘지죠. 그러면 내 남편 자리가 묘지에 있어요. 이렇게 볼 때 남명과 여명이 있어서 전부 다 배우자 입장이 묘지 자리에 와 있어요. 이 자리에 들어오게 되면 내 배우자가 힘을 쓸 수 없는 자리죠. 그래서 문제가 올 수 있다 그 말이에요. 그리고 볼 때 우리가 결혼을 해서 같이 산다는 것은 내 부족한 것을 서로가 채우기 위해서, 또 그 부족한 걸 서로 메꾸기 위해서 같이 도와가면서 사는 거잖아요. 서로 애끼고 위하고 탓하는 마음을 버리고 좀 더 하나 더 챙겨주고 그렇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간다면 그래도 이 어려움을 잘 모면할 수 있지 않을까. 그렇게 어려움 속에서도 솔직히 부부애가 더 원래 돈독해지는 거잖아요. 그죠? 그래서 두 부부애는 어려움 속에서도 꽃을 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겠다. 이렇게 보여집니다. 그리고 아까 아버지와의 관계가 어때요? 묘지죠? 그래서 이 개축일주는 아버지와의 관계가 좀 인연이 약하다. 내가 중년이 되면 아버지가 묘지로 들어가는 기운이잖아요. 그죠? 특히 사고수라든가 건강 악화 이런 것을 좀 유의하셔야 됩니다. 대신 우리가 아까 신축은 양의 물상이라 했는데 이 양이라는 것은 상속의 의미도 있거든요. 그러면 내가 집안으로부터 뭐 부동산, 건물이라든가 그런 땅을 상속받을 수 있는 그런 기운도 함께 있기 때문에 중년에 대해서 아까 내 자리를 잘 오굽게 지켜나간다면 이런 기운도 함께 얻어갈 수 있겠다. 이렇게 보여집니다. 우리가 10의 신살로 본다면 이 개수하고 간목은 해묘미 운동을 하거든요. 해묘미 운동을 하면 이 축이라는 것은 해자축, 월살이에요. 이 축미축이죠. 월살이란 거는 다른 말로 고초살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평관의 살과 맞먹을 정도로 나한테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. 근데 이렇게 나에게 어려움을 주는 이유가 뭘까요? 참 한랭한 기후에 폭풍 한설이 내리치는데 이렇게 더 땅을 돈독하게 더 다지는 이유가 뭐겠습니까? 압축된 것이 그 속에 씨앗이 딱 봄에 튕겨져 올라올 때는 엄청난 기운이 솟아오르는 거거든요. 그래서 개축일주가 정말 운을 잘 만나면 보통 사람의 10배, 20배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요. 왜냐하면 압축이 되어진 거거든요. 연결된 거기 때문에 우리가 냉동고에 있는 이 씨앗을 밖으로 놓을 때는 금세 싹이 터요. 그래서 세상 만사가 음양의 이치이기 때문에 음이 갈 대로 갔다면 그것은 바로 양으로
터지기 위한 방편인 거죠. 그래서 나한테 어려움을 주는 것은 더 큰 그릇으로, 더 양의 그릇으로 크게 성하기 위한 내 그릇을 그렇게 만들어주는 기회 제공을 하는 거예요. 그래서 너무 어려움을 스스로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저 내 마음에서 받아들이는 마음으로 또 이런 의지를 가지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으로 가신다면 얼마든지 이 기운을 크게 써먹을 수 있는 그런 일주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개축일주는 너무 지나친 그런 책임감으로 내 자신을 너무 목조지 말고 좀 마음을 편하게 좀 세상이 둥글둥글 돌아가는 그런 마음으로 좀 여유를 가지고 사셨으면 좋겠고 하나의 목표나 명분을 가지세요. 세상에 뭔가 보람되고 뜻있는 일을 할 수 있는 일주가 될 수 있다. 이렇게 보여집니다. 그래서 오늘은 개축일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